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어 대신 한글을 도입하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만에서 진행된 한글 문해력 교육 실험의 성공 덕분인데요. 중국의 문맹 퇴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천년 역사와 복잡한 한자 대신 한글을 선택하겠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글이 문맹 퇴치의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속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교수 왕즈치양입니다. 제 평생의 목표는 중국어 교육을 통해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제 연구는 주로 한자와 중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자라는 문자 체계는 중국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문맹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고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문맹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들이 집중된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문맹률이 여전히 높았고 한자라는 문자의 복잡성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의 성인들이 새로운 한자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와 같은 언어학자들은 한자가 너무 많은 글자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문맹자들이 이를 배우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음과 글자가 1대1로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기를 배우는데 큰 벽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많은 문맹자들이 이 수천 개의 한자를 모두 외울 수는 없다고 말하며 학습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는 여러 나라의 교육 방식을 조사하고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비교했어요.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로는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 끝에 저는 한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한글에 대한 생각은 그리 새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국의 한글이 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한글을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언어와 문화는 한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한글 같은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만에서 진행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접하고 나서는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대만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이 기존의 한자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중국으로까지 퍼져나갔죠.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한글이 문맹 퇴치에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컸죠. 그래서 저는 대만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가 정말 중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제가 학문적 신념을 뒤집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글이 문맹 퇴치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 방법을 중국에 도입할 수 있을지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 연구팀과 동료들조차도 이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한글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한자를 버리고 다른 문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팀은 한자 교육을 연구하는 데 집중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어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며 기존 방식으로 문맹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결국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중국의 문맹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글을 활용한 실험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실험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한 후 저는 곧바로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죠. 제가 속한 연구팀은 대부분 한자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에 한글을 실험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연구팀의 선임 연구원인 리아오 박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장 교수님,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구실은 한자 교육을 연구하는 곳이지 외국 문자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글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중국 문맹자들에게 이를 도입하는 건 지나친 발상 아닙니까? 한자를 배우기도 벅찬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할까요?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리아오 박사는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죠. 저는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문맹 퇴치의 보조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한자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한글을 도입하여 문맹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문맹률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맹자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아오 박사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국의 정체성이나 한자의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을까요? 한자는 5,000년 동안 중국 문화의 핵심을 이루어온 문자입니다. 한글을 도입하는 건 결국 중국 문화를 배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중요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요. 문맹률이 수천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두고 갈등을 피할 수는 없겠죠. 결국 저는 연구팀을 설득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보고서를 읽은 후 대만 연구팀의 주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죠. 한자는 그 많은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문맹자들이 배우기에 너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글은 그에 비해 훨씬 체계적이고 직관적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았죠.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문맹 퇴치에 한글을 활용하는 실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만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면 중국도 그런 방법을 채택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 연구팀에게도 이런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연구팀에게 다시 한번 실험에 대해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법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 문맹자들에게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글을 도입하는 것이 문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커질수록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점점 더 큰 도전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문맹 퇴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실험을 시작하게 된 저와 연구팀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한글이 중국의 문맹 퇴치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바로 실험을 통해 밝혀지겠죠. 한글을 활용한 실험을 시작한 이후 처음에는 연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차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한글 교육을 시작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참가자들의 강한 거부감이었어요. 문맹자들이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데는 많은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이 실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미 한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한국 문자를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처음부터 불신을 보였죠. 그들의 표정에서 읽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한글이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평생 글을 읽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 참가자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국 문자를 배우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지금도 한자 외우는 것만 힘든데 그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라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거부감을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글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사와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죠. 그때 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왜 이걸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니 BTS의 뮤직비디오와 블랙핑크의 라이브 영상이 보였어요. 일부 참가자들은 한국의 연예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고 다른 참가자들은 한국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생각했죠.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바로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류 콘텐츠와 연결시키는 것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수나 배우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는 가사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한글로 읽고 쓰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혀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들의 이름을 한글로 읽어보도록 했죠. BTS의 진, 슈가, 정국, 블랙핑크의 리사. 이런 이름을 한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 순간 참가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이 점차 자신감을 보였고 내가 한글로 이 이름을 읽을 수 있다니 라는 놀라움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 음식 관련 단어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삼겹살 같은 익숙한 단어들을 한글로 배우자고 제안했죠.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의 이름이에요. 이제 한글로도 읽을 수 있죠? 그들이 하나둘씩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학습 동기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와 연결된 즐거운 경험이 되기 시작한 거였죠. 점점 더 많은 참가자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열정을 보였고 그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을 보였던 참가자들도 이제는 이렇게 배우니까 훨씬 재밌어요라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변화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한글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거부감이 아닌 재미있는 경험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익히면서도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들에게는 이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그것이 한자 학습을 돕고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씩 참가자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삶도 변화할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이 실험이 진정으로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반응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고, 문해력 향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져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로 인해 실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이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글 교육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처음으로 스스로 한글로 쓴 문장을 보여주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참가자는 그동안 글을 배우지 못해 거리에서 가격표도 읽지 못하고 공공장소의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한글로 김치가 맛있어요 라고 쓴 문장을 보고는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문장이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평생 읽고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그가 드디어 한 글자를 써낼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삶에서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참가자들도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점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짧은 단어나 문장을 쓰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고 그들은 조금씩 더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죠. 그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문해력 교육이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강력한 도구였죠. 그 후 한글 교육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한글을 습득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중국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글자를 읽고 쓰는데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은 중국어의 발음과 문법을 이해하는 데도 더 유리한 점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그들이 중국어의 성조를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한자의 발음 구조를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험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었죠.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안내문을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또 다른 참가자는 그동안 글을 배우려 했지만 실패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만드는 기회였죠. 그렇다면 한글이 문맹 퇴치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들이 배운 한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고 그들이 겪은 변화는 단순히 문해력 향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 교육이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실험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문맹 퇴치라는 목적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많은 참가자들이 이 변화를 경험할 기회를 가져야겠죠. 이제는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공백 포함 2,500자 분량에 맞춰 파트 6을 작성하겠습니다. 글자 수를 꼼꼼히 확인한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는 단지 그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고 이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일상 속에서 안내문을 읽고 가격표를 확인하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더 이상 문맹자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 역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단지 문자, 해독을 넘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제게도 큰 충격이었고 이 실험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실험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문맹 퇴치만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참가자들 중 일부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안내문을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또 다른 참가자는 그동안 글을 배우려 했지만 실패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만드는 기회였죠. 이 실험의 결과는 문맹 퇴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그 결과를 중국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참가자들의 문해력 향상 정도와 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었으며 한글을 도입한 교육 방식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교육부는 이 실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실험을 소규모로 진행해 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이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문맹 퇴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문맹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한글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글 교육이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난 후 저는 계속해서 문맹 퇴치와 교육 혁신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한글 교육을 활용한 방법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글이 그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단순히 교육 현장의 변화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변화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해 주시고 싶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